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깍지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날씨가 건조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물을 아끼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깍지의 흔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가장 힘든 게 환기가 안 되고 물을 적게 주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깍지벌레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날씨가 추웠을 때는 이 병해충에 걸릴 확률이 좀 적은데 이 베란다 안으로 들이면서 오전 오후 햇살이 들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서서히 움직이는 그런 증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깍지약을 쳐주긴 하는데, 깍지약을 너무 많이 쳐주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그 약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을 번갈아 가면서 주는데, 깍지약만 주는 게 아니라 깍지약에 영양분이 약간은 섞여 있는 혼합제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시중에 찾아보면 깍지벌레 약이 참 많습니다. 완전 박멸을 하려면 메모드라는 독성이 강한 약재가 있는데, 그런 약재 같은 경우는 약재상에서 구입을 해야지만 가능하고요.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는 거는 친환경 약재로 독성이 강하지 않은 이런 해조류를 이용한 그런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재들을 집에서 쳐줘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약재를 구입을 해서 조금씩 쳐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건조한 그런 계절, 물을 자주 주지 못하는 그런 계절에는 약을 한 번씩 쳐주면서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깍지벌레 약을 쳐준 이유는, 지금 후레뉴를 보다가 이 솜털 모양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천대준성 철화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검은색 흔적이 보여서, 작년에 분명히 제가 씻어 주었을 때는 건강했었는데 또 그 사이에 완전 박면이 되지 않았는지 이 검은색 부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 잎 사이사이에 이렇게 검은색 그런 똥이라 그래야 되죠, 흔적들이 보인다 그러면 깍지벌레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잎 다육이 잎 사이사이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얀색 이 솜털처럼 이렇게 뭉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의 100% 깍지벌레가 서식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폭이 아주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봄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서서히 안에서 알들이 부화하면서 급속도로 퍼집니다. 그러고 이렇게 퍼진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이 다육이의 진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이 다육이의 성장을 못합니다. 성장을 자주 못하게 되고, 그리고 잎이 예쁘게 자라지 못합니다. 예쁘게 자라지 못하고 변이가 오거나 잎의 길이가 오락가락, 잎이 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약을 쳐주거나 아니면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깍지가 아주 심하게 오면 화분에서 꺼내서 주로 씻어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이 약재를 사용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환기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약을 쳐준다라는 게 아무리 친환경 약재라 그래도 쳐주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단독에 살거나 아니면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친환경 약재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친환경 약재는 깍지벌레 약 치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원 생활도 사용하게 되고, 메모드 아니면 깍사마라는 그런 약재도 사용하고, 하여튼간 종합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약재를 사용하는데, 정말 깍지가 많고 깍지가 한 번에 박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총 3번에 3일 간격으로 총 3번 정도를 쳐줘야지만 깍지가 죽는데, 이런 솜털 깍지 같은 경우는 정말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솜털 깍지 같은 경우는 이 솜털이 안쪽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약재가 침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핀셋 같은 걸로 제거를 해주고 나서 깍지 약을 쳐주는 게 이 깍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깍지벌레가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같이 화분을 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화분을 같이 놓게 되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화분에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깍지벌레 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 간격으로 총 3번을 쳐줘야 되고요. 이 깍지벌레가 자주 생기는 시기가 바로 이렇게 꽃이 필 때입니다. 꽃이 완전하게 피면 꽃대 아래로 이 진액이 흐르기 때문에, 이 진액 때문에 이 깍지벌레가 그 주위로 해서 깍지벌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꽃이 완전하게 이렇게 피면 조금만 감상을 하고 난 다음에 다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꽃대를 오랫동안 보게 되면 이 모주, 그러니까 이 본 얼굴이 힘들어하고 결국은 에너지가 꽃대에 다 가기 때문에 이 닭이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쳐주고 나서 바로 이제 이 얼룩이 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백분이 지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30분이나 1시간 지나서 이렇게 털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털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털어주면 약을 안치만 못합니다. 대략 6시간 정도는 두었다가 생장점 부분만 이렇게 안쪽에 머물러 있게 되면 기온이 내려갔을 때 그쪽 부분으로 냉해가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6시간 정도 지나서 에어브러쉬를 통해서 그 생장점만이라도 털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이렇게 털어 주게 되면 약이 스며들기 전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그대로 두는 게 좋은데, 겨울철에는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시에서 7시간 정도 지나서 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약을 줄 때는 이 연면 시비만으로도 충분한데, 이 흔적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가장 좋은 거는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분갈이를 할 때 이 뿌리 쪽을 깨끗하게 씻어서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말린 다음에 새로운 흙에 분갈이를 해주면 아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분갈이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굶기시는 게 오히려 닭을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분갈이를 서서히 저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분갈이를 할 때 이 뿌리 쪽 부분을, 이 죽어 있는 뿌리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분갈이를 해 주시는데, 결과적으로 물을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하고 뭐 일주일 만에 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방울복랑금처럼 하엽이 지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하엽이 지면서 새로운 잎이 나오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깍지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깍지벌레가 한번 발생을 하면 닭이가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심한 깍지벌레가 심하게 왔다 그러면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분갈이 해주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싫은 분들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 약을 한 번씩 쳐주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날씨가 따뜻합니다. 날씨가 따뜻하지만 오늘은 눈이 좀 올 것 같은데요. 눈이 올 때는 오히려 날씨가 따뜻하지만 눈이 그치고 난 후에 기온이 아주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을 주기보다는 잎 사이사이를 확인해서 곰팡이병이 왔는지 깍지벌레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깍지벌레 1차 예방을 하고 난 후에 변화된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은 지금 새벽 6시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아주 찬바람이 불어서 닭이가 성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보이는 천대존성 철화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깍지벌레가 죽지 않아서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1차적으로 씻어서 메모드라는 약재를 1차 살포한 후에 2-3일 지난 모습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천대존성철화 같은 경우는 무던하게 크는 다육이 중에 하나이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잎이 말라가거나 아니면 생기를 잃었을 때는 꼭 문제가 생기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제 깍지벌레를 확인했냐면
영상에 지금 확인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제가 깍지똥이 발견돼서 깨끗하게 씻어준 모습인데요. 지금 양 귀퉁이에 약간은 검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면봉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씻어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차적인 흐르는 물에 씻어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검은 흔적이 남아 있을 경우는 꼭 구석구석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런 철화 같은 경우는 잎이 빼곡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사이사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줄기 부분인데요. 이 줄기 부분 같은 경우는 뽑지 않은 이상은 그 안쪽까지 확인이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분갈이를 한다 생각하고 꼭 화분에서 분리한 후 꼭 구석구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줄기는 어떻게 되어 있고 뿌리는 어느 정도인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대정성 철화 이 뒤집어 놓은 모습인데요. 이 안쪽에 보이시면 안쪽에 잎과 이 목 줄기 부분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부분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 겉부분은 그렇게 깍지벌레가 잘 발견되지는 않지만 이 뿌리 쪽으로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 구석구석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얀 부분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은 거의 손깍지 벌레의 알이거나 손깍지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뿌리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깨끗하게 말린 상태입니다. 말린 상태이고 끝부분은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고사가 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육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 줄기를 다 제거를 한 후에 대략 한 2-3일 정도 말리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심어주기보다는 이 안쪽에 있는 하얀색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 그러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만져서 이 부분이 말랐는지 아니면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살아 있다 그러면 깍지벌레 약을 한 번 더 살포하고 한 2-3시간 지나서 분갈이를 해주면 큰 문제 없이 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깍지벌레가 남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약을 한 번 더 살포를 하고 나서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물은 2-3일 후에 주는데 2-3일 후에 줄 때 약물을 한 번 더 희석해서 한번 주면 거의 한 100%는 저는 솔직히 박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1차 때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한번 씻어 주는 게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뿌리를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전혀 무서워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다육이가 건강하게 풍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뿌리를 건드는 게 두려워한다 그러면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우기보다는 서서히 고사시켜서 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감하게 뿌리를 건드려서 새로운 그 에너지를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갈이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깍지벌레가 왔을 때는 기회입니다. 이럴 때 예전 뿌리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한 번은 굵은 뿌리를 놔두고 나머지 뿌리를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약을 살포한 후의 모습을 또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깍지약을 살포한 후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많이 쳐주셔야 됩니다. 약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상외로 가을부터는 약해를 입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 2-3시간 정도 말린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면 좋은데, 이 천대종성 같은 경우는 무던하게 잘 자라는 품종이고요. 너무 거름 성분을 많이 넣으면 이 고운 색감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은 마사나 퓨리라이트 또는 에스라이트 성분을 많이 넣고요. 상토는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분갈이 용토를 만들어서 분갈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천대종성은 다육 초보분들이 꼭 키워봐야 하는 다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이 가을에 한번 구입을 해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